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악의 축인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도래를 인정했다고 할까요? 내란 수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놈들이 이제 와서 유체 이탈을 시전 중입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일 이재명 맞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힘은 불행히도 좀비처럼 보인다. 할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이의 12.3 불법 계엄 이후 국힘이 좀비가 됐다고 거론했습니다. 양상훈은 이 계엄은 보통의 한국인들을 경악하게 했다라며 우리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졸업했다고 알고 있던, 그래서 계엄이란 용어조차 있고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창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몹시 위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국회에서 즉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벌어졌을 사태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유혈 사태가 없었겠나. 아찔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상훈은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계엄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한 명이었어도 그 한 명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 순간에 좀비가 된다라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대다수 국힘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양상훈은 국힘은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끼워 내려가고 있다며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한 당내 의원 적대 시 윤석열 탄핵소추 당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김건희 특검법 거부, 새 지도부 도로 친윤당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이러는 것은 결국 조기 대선 이재명 당선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첫 단추를 계속 끼워 내려가면 그 끝은 자명하다라며 전공법이 아닌 꼼수로 조기 대선과 이재명 당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란 것이다 고 저격했습니다. 양상훈은 탄핵 심판이 한두 달 늦춰진다고 그 사이에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다며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2심 판결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제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노 한 사람과 예스 한 사람의 숫자는 2심 판결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상훈은 정당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그게 정치다. 얕은 계산으로는 안 된다. 더 죽을 뿐이다. 다 내려놓고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대선 후보들이 있다라며 이들을 믿어야 하고 이들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윤석열과 반대로 사람을 내치지 말고 모아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이상한 사과 말고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래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조선일보스런 조언을 했는데요. 칼럼을 정리하면 국힘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빨리 나오도록 법원을 압박해봐야 별무소용이니 내란 수계를 어서 손절하여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차기 대선을 조기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상훈이 말하는 그 좋은 대선 후보들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이런 한자리 수대 지지율에 그치는 도토리 키재기 후보들입니까? 이런 도토리 지지율 다 합쳐봐야 이재명에겐 반푼어치도 없잖아요. 저들 내세워 이재명에게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면 현재 여론조사보다야 차이가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감히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요. 압도적 1위인 이재명이 대선 거론도 안 하는 중에 도리어 저들이 들떠서 대선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저들 중에 주정뱅이와 나는 다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밖에서 떠들긴 하면서도 행동력은 전혀 없는 우승민 외엔 전부 부역자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니들이 국힘 후보를 띄워봤자 어차피 국힘 찍을 조선일배 애독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 늘상 그렇듯 이재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것은 니들을 포함한 언론 시래기들이나 국힘 그리고 엄중히 이낙연 친문수박 패거리들이 악마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겹게도 흔들었지만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고 도리어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 이젠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그러나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 친윤 패거리들은 조선일배의 저런 충고도 외면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줌 되는 빤스 전광훈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계속 무덤으로 돌진하길 바랍니다. 공수처에 의해 체포 직전 상황에 놓인 내란 수계 윤석열이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는 친필 서명 편지를 보내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친윤 극성 지지 세력, 즉 태극기 모독단을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요. 윤석열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자라 우긴 뒤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알려진 대로 내란수계가 저런 극단 친윤수구 유튜버들의 방송을 즐겨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부정선거 타령도 다 저들이 우겨대는 거잖습니까? 윤석열이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탄핵한 민주당 등을 여전히 주권 침탈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자신이 마치 투사라도 되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체포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추가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은 이 같은 윤석열이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짚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역시 8년 전 박근혜와 똑같은 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서입니다. 박근혜조차도 당시 친박 세력들에게 저런 편지까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훨씬 더한 셈이죠. 윤석열 변호를 맡고 있는 40년 절친 석동현은 오늘 저녁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 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일부를 전달했다라며 본인의 글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자주 언급했듯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만으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도 전혀 현실성도 없고 불확실한 데다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 때문에 말입니다. 주정뱅이와 그 일당들은 몇 년형이 적당합니까? 이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SNS에 내전을 유도하는가? 미치광이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 간 갈라치기의 혈안이다. 어떤 상황도 자기의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희생양 삼아 반전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는 경호처와 경찰 체포조 간 총격전 등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되면 내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자기만 살겠다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찍더라도 국회의원 모두를 체포 감금하고 최상목에게 비상입법부를 준비시킨 윤석열. 이판사판인 모양이라며 이제는 국민 간,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을 자극하고 있다. 가히 미치광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작태를 끝없이 드러내며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윤석열의 야욕 여기에 조선일보사의 내란폭동 선동행위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가전복 세력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란 수괴 수호대인 국힘에선 회피하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석동현이 윤석열의 편지가 맞다고 확인해줬음에도 상황만 전달받았다라고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신동욱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며 자기 때문에 떨고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나만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신동욱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라면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윤석열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묻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행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SBS와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까지 한자의 굴욕입니다. 그냥 다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합니까? 윤석열이는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탄핵이 기각될 거란 망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희석 전 국힘 대변인은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가 보낸 문제의 편지에 대해 용산이 많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 한남동 쪽에서는 지지세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현재 여론을 크게 오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용산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며 5대 3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재판관 성향이나 논리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가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먹히고 있기에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영식을 비롯해 2명이 기각을 할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나 정영식도 지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정영식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상황이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 규정한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그리고 긴급조치 선포는 윤석열이도 시도하려던 친위 쿠데타 이후로 이뤄진 것인데 가장 보수적 성향이라 불리는 정영식마저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윤석열이의 탄핵 기각 생각은 친윤 유튜버들에 중독된 혼자만의 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앞서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도 청와대에선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자축 5단 케이크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 사흘 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방송에서 제보에 따르면 판결 전날 밤 청와대 주방에서는 기각을 자축하는 5단 케이크가 준비됐던 것으로 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에서도 파면 직전까지 5대3 혹은 4대4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박근혜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8대0으로 박근혜 파면은 결정됐습니다. 박근혜나 국힘 전신 새누리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박근혜 탄핵에 손을 들었던 것이죠. 박근혜 사안보다 훨씬 크고 명확하고도 단순한 사안인데 재판 이번 달 내로 끝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